다음 받침 쌍기역 키읔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대표음 기역으로 발음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받침 소리가 날 수 있는 거 7가지밖에 없었다. 기억나십니까? 자, 받침 소리는 여기는 7개만 소리 날 수 있다 그랬죠. 뭐 가느다란 물방울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의 소리만 받침해서 소리 날 수 있다. 자, 그런데 쌍기역 키읔은 뭘로 바뀌었죠? 기역으로 바뀌었죠. 네. 또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읒은 디귿으로 바뀌었어요. 피읍은 비읍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있는 그 예문 나와 있죠? 이거 발음 다끝 다, 따끄, 다끄, 다끄 이렇게 발음 못하죠. 닭, 닭 이렇게 발음해야 되죠. 이 음절 다끄 안 되죠. 닭 이렇게 소리 날 때는 자연스럽게 바뀌어서 소리 납니다. 즉 쌍기역 소리가 받침 소리에서는 기역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쌍기역과 키읔은 기역으로 바뀌죠. 나, 여기 있는 말들도 지금 나머지 자음들도 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 7개 중에 하나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말이 맞다는 걸 확인하고 다시 와야 되겠네. 돌아가 보면 대표음 기역으로 발음한다. 받침 소리에서 바뀐다. 소리 날 수 있는 자음들로 바뀌어 소리 난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올라갑니다. 여기 있는 내용만 먼저 크게 봅시다. 자, 받침 소리는요. 홑받침이 있고 겹받침이 있다 그랬어요. 홑받침은요. 하나의 자음이 오는 걸 홑받침이라 했고요. 겹받침은요. 2개 이상의 자음이 오는 걸 겹받침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홑받침일 때는 그냥 우리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 7개의 소리 중에 하나로 바뀐다고만 알고 있으면 됐고요. 겹받침일 때는 어떻게 바뀐다고 배웠냐면요. 둘 중 하나가 떨어진다고 배웠습니다. 떨어진다고. 자, 이런 겹받침일 때는요. 기본적으로 앞에 나오는 소리가 살아남고 뒤에 나오는 소리들이 사라진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소리들이 살아남는 겹받침들이 있었어요. 이걸 래퍼 라모는 레게를 좋아해요. 이렇게 외우라고 그때 알려줬었는데 릴 피읍, 릴 미음, 릴 기역 이 세 개의 겹받침들은요 뒤에 있는 소리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소리는 사라져요. 나머지 대부분은요 앞에 있는 소리가 살아남고요 뒤에 있는 소리가 떨어집니다. 뒤에 있는 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이 세 개만 뒤에 있는 소리가 살아남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읍다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였죠. 왜 예외적이었냐? 변하는 과정이 둘 다 적용된다 그랬어요. 요거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기본적으로 리을 피읍은 뒤에 있는 소리가 살아남으니까 이 리을 피읍 다는요. 피읍 다가 돼요. 그렇죠? 근데 이 피읍은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홑받침이 소리 날 때 7개 중 하나로 바뀐다 그랬죠. 그때 피읍은 비읍으로 바뀐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한 소리는 읍다가 맞는데 이 다가 왜 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건 고등학교 가서 배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읍다를 읍다로 발음하고 있죠. 을일 피읍다를 발음할 때. 그래서 이 겹받침은 둘 중 하나만 살아남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읍다의 경우에는 여기서 배웠던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진다는 것. 그리고 살아남은 것들은 7개 중 하나로만 발음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되니까 좀 특이하니까 아까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하나가 탈락한다.
자, 이게 우리가 받침 소리에서 나오는 배웠던 원리들인데요. 자, 요 내용들 묶어서 이제부터 그때도 한번 내가 얘기를 했지만 이런 현상, 이런 문법 원리가 적용된 현상을 우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용어들을 지금까지 설명을 안 하고 넘어왔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 시험 앞두고 나서 설명할 때 이거 묶어서 가리키는 말이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바로 음절이라 그랬죠. 이거 하나가 음절, 음절, 음절. 이 음절의 끝소리, 즉 종성 자리에서 나타나는 규칙이라는 거예요. 종성 자리에서 나타나는 규칙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자, 종성 자리에 두 개가 왔다, 하나가 탈락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남았다. 그럼 이 남은 하나는요, 모두 이 7개 중에 하나로 바뀝니다. 네, 이게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받침 소리에서 나오는 헛받침일 때, 겹받침일 때 7개의 소리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은 다시 갈 필요 없겠네요. 우리가 정리한 내용으로 이미 끝났어요. 겹받침일 경우에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자, 겹받침일 경우에 리을 기역, 리을 피읍, 리을 미음, 리을 기역 이 세 개네요. 예외적인 세 개. 뒤에 있는 소리가 살아남고 앞에 있는 소리가 탈락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마, 리을 기역, 리을 기역 다는요. 막다. 엄밀히 말하면 막다예요. 막다. 근데 이제 다가 따가 되는 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로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남아있는 기역은요. 7개 소리 중에 하나죠. 그럼 더 이상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일 기역 다의 정확한 발음은요. 말다가 아니라 막다입니다. 막다. 틀렸죠? X입니다. 자, 여덟불의 정확한 발음은 여덟불이다. 내가 이미 발음해버렸는데 이건 맞아요. 이거 우리가 그때 이게 왜 맞는지 왜 그른지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우리가 배웠던 원칙 규칙 뭐가 있었죠? 연음이라는 규칙이 있다고 했었는데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면 다시 넘어갑시다. 기억나도 복습합시다. 자, 우리 그때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실질 형태소,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 그랬고 형식 형태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정확한 단어적인, 어휘적인 의미가 없는 단어들을, 형태소를 형식 형태소로 한다 그랬어요. 형태소가 뭔지 벌써 헷갈리는 친구들 한 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형태소란 쪼개고 쪼갰을 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무 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나무 쪼개집니까? 나와 무로 쪼개지죠. 그럼 이때 이 각각의 나와 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무, 이거 착한 사람들의 나무인데, 자, 다시 해볼까? 자, 이 나무의 의미, 영어로 tree, 이 의미가 이 나나 무에 들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나무는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어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형태소입니다. 형태소가 뭔지 알겠죠?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바로 이 형태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쪼갰을 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형태소라 했는데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는 실제 형태소고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문법적인 역할, 문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형태소를 형식 형태소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왜 나눴냐? 자, 받침의 종성에 이 받침에 자음이 왔습니다. 받침 소리가 있어요. 뒤에 모음이 왔어요. 자, 그런 경우에 이 받침 소리가 뒤로 넘어가는 현상이 있어요. 넘어가서 발음이 나요. 우리가 나, 지읒, 이 이렇게 발음하지 않죠. 나, 지 이렇게 발음하죠. 우리가 실제로 나, 즈, 이 이렇게 발음하지 않죠. 이 넘겨서 자연스럽게 나, 지 이렇게 발음하죠. 자, 앞말의 끝소리를 뒷말의 첫소리로 넘기는 현상을 우린 연음이라고 했어요. 연음. 그런데 이 연음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그냥 항상 바로바로 연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실질 형태소하고 형식 형태소가 적용될 때는요, 바로 연음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내용처럼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가 결합될 때는요, 바로 연음이 적용되지 않고요, 먼저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연음이 적용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음절 끝소리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이 나 지읒이란 이 말만 놓고 보면 적용될 수 있죠. 왜? 지읒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읒은 디귿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이거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낫 이렇게 발음하죠. 낫 디귿 받침으로 지읒을 바꿔서 디귿 소리로 지읒 소리를 바꿔서 발음을 해주죠. 그런데 뒤에 모음이 오는 경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그랬어요. 뒤로. 그래서 지읒이 디귿으로 바뀌지 않고 지읒이 디귿으로 바뀌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그대로 지읒으로 넘어가서 나, 지 이렇게 발음을 한다 그랬죠.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자연스럽게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안 되고 넘어가는 경우에 해당하는 예들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앞에 오는 형태소가 실질 형태소이고 뒤에 오는 형태소가 어휘적인 의미가 없는 그 문법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형식 형태소일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자기의 원래 음가대로 뒤로 옮겨 발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처럼 둘 다 실질이다. 실질이다. 여기도 맛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거는 있다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휘적 의미는 이것도 실질이고 맛이라는 것도 실질이죠. 여기 있는 말들 다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가 결합된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뒤에 모음이 오더라도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먼저 이 종성에 있는 소리는요,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티읕은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면요, 디귿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뒤로 넘어가요. 연음이 돼요. 그래서 바타레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바다레 이렇게 발음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맛없다 우리가 맛없다라고 여기 발음 안 하죠. 맛없다라고 발음하죠. 네, 맛없다는 표준 발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맛없다라고 음절 끝소리 규칙을 적용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넘겨줘야 됩니다. 음절 끝소리 규칙을 적용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디귿을 뒤로 넘겨줘야 돼요. 겉옷 아닙니다. 겉옷입니다. 마찬가지로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연음이 적용됩니다. 그게 우리가 배웠던 연음 현상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 겹받침도 마찬가지죠. 실질 음절 끝소리 규칙 적용됩니다. 둘 중 하나 떨어지죠. 그리고 넘어갑니다. 떨어지고 넘어갑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다시 앞으로 넘어옵니다. 우리 연음에 대해서 또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자, 이거 여덟과 을인데 이 을이라는 단어는요, 어휘적인 의미가 없죠. 이 조사예요, 조사. 어휘적인 의미가 없고 이 문장 내에서 단어와 단어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문법적인 역할만 해준 조사예요. 을이라는 게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적인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예요. 그래서 먼저 여기 음절 끝소리 규칙 적용이 안 되고 먼저 자연스럽게 넘겨줘야 됩니다. 실질의 경우에만 음절 끝소리 규칙을 적용시켜주는 거예요. 실질 형식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먼저 연음을 시켜준다 그랬어요. 아까. 그래서 리을 떨어지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여더블 아니고요. 여덜불이 맞습니다. 아래로 갑니다. 자, 다 리을 히읗 지처럼 리을 히읗 뒤에 지읒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히읗과 지읒을 합쳐서 치읓으로 발음합니다. 이것도 우리 배웠죠? 사실 이거 답만 먼저 얘기할게요. 답은 이거 5입니다. 히읗과 지읒이 만나면 치읓이 된다 그랬죠? 이 내용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쯤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우리 배웠던 것 같아요. 기역, 히읗과 기역, 디귿, 지읒이 결합되면요. 키읔, 티읕, 치읓으로 발음한대요. 히읗과 시옷이 결합되면요. 시옷이 쌍시옷으로 바뀐대요. 이거는 그때 그 기저에 있는 원리에 대해서는 이게 히읗이 먼저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바뀌고 이 디귿에 의해서 뒤에 오는 시옷이 쌍시옷으로 바뀌는 건데 이건 된소리대기 현상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운다고 아까부터 얘기했던 그 현상과 적용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외적인 이걸 어떤 규칙으로서 알아두기보다는 그냥 일단 여기서는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히읗은 시옷을 만나면 쌍시옷으로 바뀐다. 네,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히읗이 뒤에 오는 니은과 결합되는 경우에는요. 히읗과 니은이 결합되면요. 니은으로 바뀐다 그랬죠? 네, 니은으로. 또 밑에 우리가 여기 설명하면서 언급했었습니다. 그리고 히읗이 뒤에 모음이 오는 경우, 모음이 오는 경우에는 사라진다 그랬어요. 히읗과 모음이 결합되면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이거 하요 아니죠. 노혀 아니죠. 연음 적용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히읗이 기역, 디귿, 지읒과 결합되면은 키읔, 티읕, 치읓으로 합쳐지고 그리고 뒤에 모음이 오면은 사라지고 니은이 오면 니은으로 시옷이 오면 쌍시옷으로 바뀌는 현상 한 번 더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받침소리에 히읗이 오는 경우 특이한 점들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마지막 맞습니다. 자, 꽃이 시듬과 같이 꽃이 시듬과 꽃이 시드 리을 미음 가운데 뒤의 것이 맞는 표기이다. OX 답은 O입니다. 뒤의 것이 맞는 표기예요. 왜? 이거 아까 우리 5번까지는 표준 발음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요 6번은 한글 맞춤법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우리 어간 어미 결합할 때 원형을 밝혀 적어준다 그랬죠. 다시 넘어가 봅니다. 이게 아닌데 여기인데 자, 여기 자, 만들다 라는 게 이 용언으로 있을 때 이오른 단어가 있을 때 어간은 만들 어미는 다라고 했어요. 이 용언이 형태를 바꾸는 현상을 활용이라 한다 그랬고요. 활용할 때 형태가 바뀌면서 교체가 되는 부분을 어미, 교체가 되지 않고 앞에 남아있는 부분을 어간이라 한다 그랬죠. 그리고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는요. 그 원래 형태를 모두 살려서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만들 플러스 미음의 경우에는 리을 미음이라는 받침이 있기 때문에 만드 리을 미음 이렇게 적어주는 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많이 보고 싶어요. 이것도 싶다 라는 어간에 10이라는 어간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경우에는요.
이 연음시켜서, 그러니까 연음이라는 표기도 그렇지. 소리 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적어주면 안 돼요. 이게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죠. 우리가 소리 날 땐 연음이 적용되니까. 적용된 상태로 이 표기하는 게 아니라 발음은 연음을 적용시켜서 발음을 할지 몰라도 표기는 원래 형태를 밝혀서 적어주는 겁니다. 요 점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학습 활동 1번, 2번까지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 내용들 숙지해 두시고 이제 이 1, 2번만 가지고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또 뒤에 있는 목표 학습 한번 같이 보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